자, 서울에 이어서 경기 2019년도 이제 합격자 점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경기는 18명을 이제 선발을 하죠. 근데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총 39명. 최근은 계속 이제 그 30명 이상을 계속 이제 선발을 해왔었는데 올해 이 인원 자체가 절반으로 이제 줄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많은 이제 그 수험생들이 좀 부담감을 이제 느끼고 있죠. 근데 서울하고 경기를 같이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서울하고 경기를 교차해서 좀 비교를 해가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 기준으로는 경쟁률이 이제 경기가 12.13대 1이었는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제 21대 1. 아무래도 인원이 적게 뽑다 보니까 한 140명 정도만 응시를 해도 이제 서울의 그 경쟁률이 훨씬 더 높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보통 매년 한 700에서 800명 정도 응시를 한다라고 하면은 거의 한 300명 이상 경기를 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올해도 19명, 아무튼 모든 지역 토탈에서 가장 많이 뽑기 때문에 경기에 거의 최대, 많게는 절반, 적어도 이제 300명 이상은 이제 응시를 해서 이제 경쟁률은 그래도 뭐 한 15대 1 정도는 이제 되지 않을까, 아니면 그렇게 좀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커트라인을 보게 되면은 작년의 경기 커트라인은 71점이었는데요. 이는 서울의 76.67에 비해서는 5.67 정도 이제 낮은 거죠. 근데 예년을 살펴보게 되면 커트라인 차이가 크게 많이 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서울이라고 하든 경기라고 하든 예전 이제 작년을 제외하고는 커트라인에서 점수 차이가 1, 2점 정도 그래서 근소하게 났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만 이제 1차의 커트라인 점수가 크게 이제 벌어진 해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최종 커트라인은 사실상 좀 의미가 없는 게 그 아까 서울 지역을 살펴봤지만 서울 같은 경우는 2차의 변별을 거의 두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응시자들이 90점대 초반의 점수를 받았어요.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 이 커트라인이 이제 올라가게 되는 것이고 경기 같은 경우 합격자들 사이에서도 80점대 초반 점수를 받고 합격하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최종 커트라인이 이제 서울에 비해서는 더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최종 커트라인만 보고 경기가 서울보다 훨씬 낮구나 라고만 생각을 하실 게 아니라 1차는 작년의 경우에 이제 서울보다 좀 많이 낮았지만 결국은 이제 그 전반적인 그 내년에 그런 것도 보게 되면 또 이제 아무래도 경기가 또 인원이 많이 뽑다 보면은 장수생들이 또 많이 몰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거 다 감안해 보면 올해도 확실히 경기가 더 낮을 것이다. 이렇게는 단언하기가 힘들다라는 거죠. 이제 합격자들 점수를 좀 살펴보면 여러분들한테는 2015년부터 제가 수집한 자료를 다 드렸고 우리는 일단 작년도 이제 2019년도 이제 그 정보를 좀 집중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일단 1차 합격자들 전체 이제 점수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합격자, 불합격자들 지금 다 섞여 있는데 이제 1차 합격자들을 이제 기준으로 살펴보게 되면 교육학은 최고 높으신 분이 17점. 그 다음에 제일 낮으신 분은 11점을 받고도 이제 일단 합격은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교육학에서만 6점 정도의 이제 점수 격차가 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전공 같은 경우에도 최고점 69.67에서 최저점은 56점이니까 이 사이에서도 거의 13점, 14점 가까이 이제 차이가 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84.67 최고점에서 이제 1차 저희 수석은 저희 학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니네요. 85.67. 그래서 최저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커트라인 점수는 71점이니까 이제 무려 14.67 정도가 이제 커트라인보다 위였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서울 같은 경우에는 커트라인에서 그 점수의 격차가 그렇게 크게 높지 않았는데 경기 같은 경우에는 소수의 고득점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점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난다. 그러니까 5점 이상 라는 분들 보면은 한 그래도 8명 정도는 5점 이상. 근데 나머지 분들을 제외하면 5점 이하를 보면 그 나머지가 다 포진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점수상에 있어서 3점까지를 끊어놓고 봐도 이제 상당수 많은 분들이 이 점수에 포진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커트라인 점수에서 한 3점 내외까지가 굉장히 많이 포진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2차 변별이 굉장히 경기에서는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그래서 이건 합격, 불합격자들 다 섞여 있는 거니까 정말 최종 합격을 한 1배수들
평균 점수를 보게 되면 교육학은 13.93, 전공은 61.27, 그래서 총점이 72.63이니까 1차 최종 커트라인인 71점에 비해서는 한 1.63 정도의 여유잖아요. 근데 보통은 그 커트라인에서 한 5점 정도 있으면 안정적이다. 커트라인보다 5점 정도 상회하면 안정적이다 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경기 같은 경우에는 워낙 또 인원도 많고 그 점수대 간극이 촘촘하다 보니까 커트라인에서 실제로 이제 점수가 크게 많이 높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1차 점수는 2차에서 뒤집어서 2차에서 이제 그 점수가 뒤집히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허다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서울은 작년에 거의 1차 점수 그대로 갔다 그랬는데 경기 같은 경우는 2차에서 점수가 뒤집힌 경우가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2차가 더 자신이 있고 좀 약간 멘탈이 강하시고 순발력이 좋고 이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경기를 노려보는 것도 저는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차 통계를 보게 되면 그 전년도까지는 수업 시연하고 수업 나눔에 통합 점수가 나오고 집단 토의와 면접이 심층 면접으로 통합 점수 이렇게 두 개만 공개가 됐었죠. 그래서 이렇게 나뉘어진 점수가 이제 그 공개가 되지 않았었는데요. 올해부터는 수업 시험 몇 점, 수업 나눔 몇 점, 집단 토의 몇 점, 그 다음에 이제 면접, 심층 면접 몇 점,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누어진 점수가 이제 나왔어요. 그래서 수업 시험 30점 만점, 그 다음에 수업 나눔이 30점 만점 해서 총 60점이 수업 시연에 할당되는 점수가 되겠고요. 집단 토의 20점, 그 다음에 심층 면접 20점 해서 총 40점이 이제 면접에 할당된 점수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100점 이제 만점이 되겠어요. 그래서 수업 나눔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나중에 하겠지만 이제 경기 같은 경우에 수업 시연을 이제 한 15분 정도 하시고, 그러니까 토탈에서는 14분 정도 시간을 줘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수업 시연을 마치고 교탁 옆에 의자에 착석해서 1분 정도 이제 대기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수업 나눔이라고 해서 한국어로 3개의 문제를 줘요. 본인 수업에 대한 반성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래서 한 문제당 거의 한 2, 3분 내로 답을 할 수 있도록 해서 그 점수가 똑같이 배점이 30, 30인데 이거는 100% 다 한국어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수업 나눔이 오히려 점수를 딸 수 있는 되게 좋은 이제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수업 시연도 이제 상위 점수차부터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수업 시연에서 29.42 최고 점수고요. 23.12 최저 점수.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지금 한 6점 정도가 지금 차이가 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수업 나눔 같은 경우에도 최고점부터 보게 되면 29점에서 이제 22.5. 그러니까 여기도 거의 6.5에서 7점 정도 이제 점수 차이가 난다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수업 시험 같은 경우에는 100% 중국어로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간도 15분인데 반해서 수업 나눔은 9분 동안 진행이 되는데 한국어로 진행이 돼요. 그리고 지금 점수 변별도 비슷해요. 그렇다고 하면 확실히 수업 나눔에 훨씬 더 초반에 준비를 해 놓으시면 수업 나눔은 왜냐하면 또 질문도 거의 다 그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본인 수업에 대해서 수업 나눔거리를 미리 준비를 해 두시면 이거는 점수를 30점을 먹고 가는 거나 이제 다름이 없죠. 그래서 이런 그 점수 그 차이 변별도 보게 되면 수업 나눔 같은 경우는 한국어로 세 문제 진행을 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이제 혹시라도 시간 분배를 잘못해서 뒷문제에 대한 대답을 못하거나 하면 점수가 현저하게 깎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유의를 하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집단 토의는 20점 만점인데 보통 4에서 6인이 같은 중국어 교과끼리 짝을 지어가지고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이제 그 토의를 이제 펼치는 거예요. 근데 이건 개인 점수가 아니라 그 조별 점수로 거의 가기 때문에 좀 미리 평상시에 많이 경기분들끼리 서로 인원 바꿔갖고 연습을 하게 되면 또 연습한 주제 내에서 거의 출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집단 토의도 수업 나눈 만큼이나 미리 대비가 가능해요. 그래서 지금 최고점을 받은 분은 19.5점, 최저점을 받은 분은 16.67 해서 이것도 이제 점수 차이가 한 3점 정도 변별을 이제 두게 되는 거죠. 근데 집단 토의 같은 경우에는 집단 토의의 그런 그 목적성이라든가 평가 기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분하고 조가 됐을 경우에는 상당히 낭패를 보기가 쉬워요. 하지만 또 면접만 40점 보는 것보다 집단 토의를 잘 준비해서 20점을 분배를 하게 되면 좀 리스크가 좀 많이 분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또 좋고, 본인이 좀 중국어는 조금 상대적으로 좀 자신이 없지만 내가 한국어, 교육학 이런 거 자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집단 토의에서도 되게 많이 활약하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면접 같은 경우에도 이제 최고점 순으로 정리를 해보면 19.57부터 이제 최저점은 16.13까지. 그러니까 이것도 거의 한 3점에서 4점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따져보면은 뭐 6점, 6점, 3점, 3점만 쳐도 벌써 지금 한 20점 정도 가량이 지금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가까이. 그래서 2차도 최종 점수로 살펴보게 되면 최고점자 95.99에서 최저 81.3까지니까 거의 한 14점. 근데 이 81점을 받으신 분이 장애 전형이었거든요. 그럼 일반 전형은 84점이 최저로 합격을 하신 분인 거죠. 그래서 보시게 되면 여기가 이제 불합격자까지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이걸 좀 걸러내면 합격자들 사이에서는 95.99에서 84.44까지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한 14점 정도의 변별이 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2차도 최고점, 아까 1차도 최저점과 최고점 합격자들 사이에 14.67, 그 다음에 이제 2차도 14.69 정도. 서울에 비해서는 이 편차가 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경기는 또 하나의 변수가 바로 이 분반인데요. 요거는 이제 총 경기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이제 1.5배수가 60명이었어요. 그래서 10명씩 나눠가지고 총 6개 분반이 있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19명이다 그러면 이거에 계산하기 편하게 이제 장애 전형까지 20으로 하게 되면 30명이 이제 합격을 한다 치면은 총 3개의 분반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3개 분반이 첫째 날, 둘째 날 이제 들어가게 되고 이 10명씩 3개 분반으로 아마 시험이 치러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러면 이 분반별 점수 편차가 이제 또 되게 경기 같은 경우는 변수인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실력이 비슷한 A, B, C가 있으면 이 사람이 어느 분반, 1, 2, 3분반 중에 어디를 가느냐에 따라서 그 점수 격차가 막 5점, 6점 막 이렇게 나버리니까 약간 복불복이지만 이런 부분도 조금 염두에는 두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서 여기 분반 정보도 같이 드렸잖아요. 그래서 총 1분반부터 6분반까지 몇 번째 순서로 들어갔는지를 여기에 쭉 나열을 이제 해드린 거예요. 근데 확실히 특정 분반에 이제 불합격률이 높은 분반이 있고 합격률이 높은 분반이 있고, 그래서 경기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봤지만 커트라인에서 한 3점에서 한 5점까지의 거의 모든 합격자들이, 그래서 3점 정도까지만 해도 굉장히 많은 합격자들이 몰려있기 때문에 2차 변별이 되게 중요한데, 이런 분반적인 부분 같은 경우에도 좀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사실 매년 시정이 좀 안 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해서 좀 염두를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하고 경기하고 놓고 비교를 해보면 내가 1차가 좀 자신 있고 2차가 상대적으로 조금 그렇다라고 하면은 차라리 서울을 보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경기 같은 경우에는 미리 대비할 수 있는, 연습할 수 있는 뭐 집단 토익 수업 나눔 이런 것도 있기는 하지만 현장에서 해야 되는 것들이 또 되게 많아요. 그리고 이제 서울하고 또 평가 기준 2차가 다른 게 창의력이라든가 또 교사의 이런 장악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엄청 많이 보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수업 시연이라고 하더라도 서울은 논리력이라든가 판서 구조라든가 그 다음에 학생에 대한 장악력이라든가 뭐 중국어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위주로 본다면, 경기 같은 경우는 학생 간의 상호작용부터 해가지고 창의력, 수업 설계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을 이제 전반적으로 또 좀 많이 보고, 또 이제 목소리도 크고 자신감 있고 막 생동감 있는 이런 수업을 되게 선호하기 때문에 내가 상대적으로 이런 비어시인이 작거나 좀 소극적으로 보이시는 분은 경기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조금 이제 염두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거의 모든 서울 경기의 2차는 전형이나 이런 것들이 이한팀에서 수집한 정보들도 많고 작년 합격자들 영상도 많기 때문에 본인이 마음 먹기에 따라 얼마든지 이제 충분히 대비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공포심을 가지실 필요는 없고, 이 자료 천천히 보면서 내가 이제 발령 후에까지 좀 만족하면서 다닐 수 있는 곳, 왜냐면 경기에 합격해놓고 그 다음에 서울 응시하시는 분들도 매년 한 5분 내외로는 꼭 있거든요. 근데 나는 뭐 상황상 그렇게라도 하겠다라고 하신 분은 뭐 경기를 거쳐서 서울을 이제 보셔도 되는 거고, 또 반대로 바로 서울을 봤어도 되는 점수인데 경기에서 고득점으로 합격을 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또 되게 아깝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전반적으로 좀 감안을 해서 결정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경기에 대한 설명 마치겠습니다.